쳐. 그렇게 해서 줬어도 안 가져가더라고. 야, 실은 지금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보려고 하니까 일어나도 못 얻어서 발이 불편해갖고 그래서 지금 공부를 오늘 해야 할 공부를 제대로 예습을 못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방금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경목역이나 승합기교나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근데 실은 경목역일도 앞에 강조하니까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은 뒤에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목역의 뒤에 부분들을 열심히 해야 참고하고 모아둬. 내가 또 지극 정성을 무덕을 못 신게 그래 알고. 그 과정부터 있다 보니까 경목요결은 좀 천자문 비슷하게 수준으로도 생각하는 경향도 있을 것 같아서 봤더니 마지막에 하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싹 전체가 모아져 있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제 8장인 그 과장에서 경목요결에 관한 내용들이 다 모아져 있어. 그것을 다시 한 건 더 나와서 이제 사회에 뛰어와서 실천하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면 바로 그것이 제 9장인 정장. 우리입니다. 제 9장인 접인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부했으면 응용해서 실천해라. 실사구실에 관한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접인장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자면 경목요결 8장까지는 접인장을 위한 예비 과정이다고 볼 수가 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8장하고 9장을 있다 보니까 아까 이 9장 접인장을 보니까 무지하게 어려워버려. 근데 지금 급작스럽게 눈이 침침해갖고 기도 안 나가더라고. 그래서 이따가 뒤쳐갖고 보다가 음이 안 되는데 또 보다가 또 자꾸 보다가 하다가 못 견디고 새벽에 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박 선생님 제가 실제로 9장 예습을 못 해왔습니다. 그 말씀을 이시짓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오늘 그래도 8장 부분과 9장 부분을 연결시켜서 중요한 쟁점들을 연결해 나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9장 다 못 뛰고 나서 8장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것이 경목요결 앞에 부분들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과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엽이. 네. 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귀도 이제 보통 효과가 별로 없네. 그러지. 이제 기가 안 들어 이제. 요즘 그러지 조금 움직이다 보면 온몸에 그냥 땀만 훌줄 나갖고 아침에 집사람 마사지 해주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몸이 억지고. 그러지. 아 연세감이시오 선생님이. 에? 아 연세감이시오 80이 넘었는데 선생님 그래도 혼자 지체하기 힘들지. 그래도 집사람은 기대를 걸고 내한테 죄송합니다. 어리와 함께 기대를 걸고 저한테 옛날 어머니가 자식한테 하나를 더 먹이려고 그러듯이 네. 만두 쪼가기로 하나 더 들고 가란 말이오. 네. 남자 자식과 같이 아침 치러 먹고. 네. 아 제발 그거가 거의 정상이에요. 아니 그 정상. 정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자면 말기를 안 해. 어머니 마음을 자기가 다 받아갖고 내가 어머니 대신에 명령을 하면 저들 안될 수 없을 거다. 그러고 나 뽑은 것이 이제. 그거 정상이지. 그래 들어서 집사람 내가 말 존중을 하다 보니까 막 호령을 해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꾸. 그래서 이런 거 되면 나도 대응을 해서 꼬라지를 한번 내겠냐 하다가 몸 불편한 사람이 밥 해준대. 그럼 얻어먹으면서 내가 끝수 꼬라지 좀 썼으니까 알았어. 내가 먹을 거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당신한테 잘 써요. 반대할 거요. 그 사모님도 정인자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남들이 정상이라고 믿으면은 정상인 줄 알면 돼. 그걸 꼭 비정상이라고 우기려면 안 되게.
근데 학장님 이제 뭐 이거요. 지금 수업 중이신데 사사로운 사담을 하면 뭐랍니다. 예. 부인 귀중함을 귀인이거든 아직 우리 동엽 씨가 모르실 것 같더라고. 알고도 이게 모른 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 말씀. 아주 훌륭한 분이시여. 부인이 자기를 낮추고 죽이고 하지 아주 성질이 보통 성질이요. 동엽 동필이. 그 아니 말- 정말 훌륭한 예, 그 분이시더라고요. 말씀은 하시는 우리 적숙이나 지가 집에 큰소리 친다고 떠들어오는 속에는 속으로 다 알아. 이 다시 말해서 수지 계산표에서 그때는 보고서고 전화용어가 아니라 수지 계산하고 받는 거 지가 다 숫자용어요. 알아. 근데 공짜가 여기도 돼, 마시고 그거 숫자용어에서 아주 예, 훌륭한 남자가 이게 그걸 영어를 빡빡 나와. 쳐는 예, 거야. 적수 말씀이나 말은 자기나 속은 다 통이 다 알아. 그 모르 뜻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제. 그 아까 덕담 하신 뜻으로 알고 수업 중에 시작들 그만해라 뜻으로 알고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한다. 예. 그래서 제가 학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우리 마누라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집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 이 말이야. 이제는 나가. 너 없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나가라 그 말이야. 뭐 그지 저게 그지에 이러면 안 된다고. 그 이전에 손을 써야 돼요. 아 그렇게 여태까지 나 따라와서 잘 살아놓고 왜 이제 와서는 노인이 능력이 없으니까 너는 집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 그 말이야. 나 혼자는 이제 잘 산다 그 말이야. 여자들은 그런 게 그거는 없다. 꿈속에서 하는 것이야. 우리 동생한테 여기로 말하자면 어서만 누구들은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랬다. 왜 필요가 없어야 돼? 누구들 뭐 시키려니 뭐 어째 그러더라서 죽었다 그러면 누구들 바시거다 해서 새끼가 하자. 우리는 집에만 들면 총장하면 수 있다. 잠만 잘 그 말을 만나고. 거꾸로 하자면 나 그게 없어 있다지. 당신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 말이지만 이제 여기 지가 거꾸로 집어서 이제 나 없어 당신 마음대로 살면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고 집 없으면 못 살게 나는 집에가 있지도 않게 당신은 바깥에 다니면서 마음대로 살아봐.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봐. 그러면 나간다 하던가. 그렇게 같이 집에 자라잔 말이오. 그 말 하려고 유도하고 있는 말이지. 아, 그렇게 수가 동료 그 성원님 수가 사정없이 부족하다고 말이요. 하나님의 수보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는 문당하게 생각하고 손바닥 우기다 놓고 이제 어리게 마음을 주는 것이 자네한테. 그럼 아이고 고맙네요. 그러고 받으면 되지. 그런 거 갖고 트립하고 싸우면 돼. 그래 봤자 저장만큼 먹고 살게. 누구 먹고 사냐고. 아, 그래. 있는 게 그래. 같이 이뤘어. 법률적으로 그렇게 보장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사님, 그래도 옛날 적숙이 여자들이 계신 게 직업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집에서 밥해주고 살림살이하고 하는 것이 엄청 돼요. 그러지. 나도 밤청소 한번 하려고 요 째까냈을 때 클레로 허튼데 만도 넣고 실실해보면 되는데 야. 이거 뭐 여기 닦고 나면 째가 더럽고 저기 닦고 나면 째가 더럽고 이거 환장하겠어. 야 나도 이제 적수가 머리만 한번 더 하려고 예. 바로 안 하려고 지금 박선생한테 보고해놓고 지금 머리만 하려고 그랬지. 예. 엊그저께 말하자면 어저께 이제 집이 있기도 그러고 그래서 공부하려고 이제 짐을 싸갖고 왔어. 그래갖고 올라갔게 또 딸내미가 지금 엄마 도와준다고 와갖고 집 처음 지주고는 아버지 화삼사 가시려고 그럼 내가 태야 되는 이렇게 이제 딸내미 차로 여기 와서 이렇게 호강실 왔단 말이야. 그렇게 그때는 또 속이 없는 사람이라 기왕이면 딸내미 차로 갈 때는 최근공에다 들어가 보려고 중요에다가 맹자까지 해갖고 그 다음에 경공교육에다가 또 요새 말하자면 조선경국전까지 다 가방에 넣어갖고 함께 올 때는 이제 좋아. 다른 차로 올게. 갈 일 생각해 깎아버리니까 그 반쪽이 올라가. 무겁지나.
그런데 막상 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부부가 그래서 얘랑 택시를 가볼까 하다가 아니 오늘은 5천원 마음 먹고 온다 그러는데 한번 운동 겸해서 가보자. 그러고 이제 치고 오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괜찮은데 저 언덕보에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죽겠던데 누가 죽겠을 땐 조금이다. 폭을 내야 돼. 아, 예, 그래서 예. 예. 3,300원 저는 갖고 예. 똑같이 그쓴 방법을 내가 돈 번다는 방법을 하자 그걸 치고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박사님 생각해 보니까 네. 저 함께 집사람이 좋아하는 만두집이 있더라고. 네, 아 그거 잘해줘도. 들려서 오늘 내가 걸어갔다 그러고 잘해줘. 택시 안 타고 그런 거 만두 사왔다고 하려고 이제 나도 잘했어, 먹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서 볼게 만두집이가 그 만두만이 아니라 빵 네, 빵 빵이 이렇게 거제 그 빵이 팥빵. 헛빵이 안빵이 그 등짝이 머리가 번득번득한 것이 그것이 진짜 맛있게 보이더라고. 뭐냐 오늘 얼큰이 오늘은 이제 빵 만두하고 빵하고 사갖고 가서 집사람한테 좀 따야겠다. 아야속 소금 이렇게만 형제한테 그런 얘기. 오늘은 가서 만두까지 야 그래갖고 걸어오면서 택시비로 사왔어. 하려고 이제 얘기 같은 생각하고 이제 갔어. 만두집에 갔더니 만두집 진양반이 뭐 이런 걸 했었어. 아니 또 딸 안 나와서 그러고 이제 이 얘기 덜담도 하다가 그놈을 만두 빵하고 따뜻한 놈 거하고 등짝에다 지고 오다가 본게 처음에는 힘이 나이. 예. 거기서부터 이제 현대 아파트 데가 올라가라 보니까 이제 무척이 고달픈데 그것도 예, 그러지. 애가 고달픈데 참고 왔다 그래 생각해 보니까 순간에 계산해 보니까 택시비 3,300에 만두값 빵값 4,400 그럼 이제 8,000 그럼 한 11,300이야. 예. 11,300원을 내가 벌 뿐만 아니라 땅 사고 갔으니까 이거 갖고 와서 이제 품을 잡으랬다 그래갖고 갖고 이제 집사람한테 갖고 갔다가 꼈단 게 아이고 뭐라고 그 지금 택시 어제 어쩌냐고 말로라도 그렇게 했어. 아니 나는 이제 건강해졌다는 거 한번 건강 없고 이런 택시비 아낀 데다가 거기다가 만두값 빵값 사갖고 당신한테 갖다 준 당신 바로 자실하려고 5천원 마음 먹고 사갖고 왔더니 당신 그 고생하면 내가 그냥 먹겠어? 저녁에 같이 먹자. 그럼 또 따뜻한 안 먹고 기다리고 같이 먹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성질 낼 수 없지. 속으로 그게 뭐야.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늙은이들 사이의 교감이야. 예. 그래 다 식은 다음에 잡수가 말았대. 그래놨더니 이제 저녁에 늦게 다 같이 쪄갖고 살짝 뛰어갖고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이제 그럼 뭔지 그럼 사다 놓은 놈 당신 사다만 주고 앉아있으면 쓰겠냐고 그래갖고 뒤어갖고 한 점 두 점은 먹고 가란 말이오. 그래갖고 이제 나 시간은 늦고 아까 말한 마사지 해주고 못 해주고 나서 주사를 해서 시간 가버렸는데 무덤은 밖에 기다리는데 한 점에 더 먹고 가란 말이오. 깡깡깡 그것이 바로 뭐냐면 겉으로는 당신 아무 남편이라도 내가 해라는 대로 해인자 그 뜻이 있고 속으로는 그런 것이 그래 알았어. 당신 기억고 먹으라는 것이 자존심 상하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어머니 마음을 닮아서 먹으라 할게 내가 먹을게. 같은 말로 그게 중요해. 어쩌 나이 먹으면서 어머니하고 똑같이 하는지 그래 하면서 어머니 핑계 대면서 먹는 거. 그러면서 그게 박수 오해하지 말고 그것이 집사람한테 대한 내가 이제- 감사 표현 방법을 어머니 핑계로 온 것이야. 아 늙은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각시한테서 이런 요령을 부르면 쓰시구나. 그러다 보니 오늘 그런 느낌이 돼서 어저께 택시 안 타고 걸어가고 빵 사갖고 왔던 얘기 오늘 아침에 한점 만두 한 점 더 먹고 가란 말이오. 그래갖고 해서 또 쌈도 못 하고 이거 알아서 당신 꼭 어머니가 기어코 먹이라고 내 결심해. 그러고 먹고 왔다는 얘기를 오늘 지금 다른 사람한테는 못해. 이제 적성한테 어리광 겸해서 한 것이죠. 아이 잘하셨습니다. 우리를 이해한 우리지 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형식상으로라도 당하고 사는 모습을 예. 보여준 듯 하면서 예. 그것이 서로 존중해가는 뜻이 아니냐. 예. 그 말씀을 적수 계신 데서 지금 또 지금 마누라하고 대화에 금실 좋다고 자랑하고 있는 동생 앞에 그러면서도 나는 자네보다는 더 집사람한테 당하고 사는 모습을 취해주면서 아직은 저 양반이 간대가 부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우리
박 교수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아니 뭐예요 저 양반이. 아니, 정확하게 알고 있어. 저 양반 옳지. 나 지금 80 먹었지만 우리 마누라 나하고 5살 되게 75세란 말이야. 건강하게. 그래서 남들은 저 정도 나이 되면 아이고 죽겠다 뭐하고 한다 하고 좀 주물러 주시오 막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요것은 살 어디 아프냐 하고 요거 주물러 준다고 아이고 이것도 손대지 마시오 손대지 말란 말이요. 아직 안 왔어. 그래갖고 자기 몸을 손을 못 대게.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하면은 힘이 얼마나 신가 아파 죽겠다는 말이야. 뭔 마사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뭔 떡점으로 되니 막 주물러 볼게 아파 죽겠는데 말도 못하고 그렇게 아예 처음부터 그냥 가까이 오지 말고 손도 대지 말라고 말이야. 그러면 나는 마음속으로는 그러지. 끼어들어서 미안한데 예. 지극도 없고 정성도 없다고 말이야. 그러지. 꾹꾹 그래. 아이, 아니 간이 먹었어. 아니, 그럼요. 아이, 일다섯이면 전달해야지. 그 이제 해석을 어떻게 내 보기에는 자기 생각엔 지는 이제 아직 힘은 좋지만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제수씨는 본게 아직 안 늙었거든. 그럼 이제 능력 끌어지 한 번씩 내려고 이제 좀 좋게 하다가도 힘이 갈 거 아니야. 그럼 엄살 좀 떨겠지. 그것이 이제 속으로는 지가 말을 해봤다고 큰소리 치는 거지만 거꾸로 생각해보자면 우리한테 특히 우리 족수한테는 말 빼놓고 박선생한테나 내한테 잘한 것이요. 간이 부어갖고 그러지 뭔 자랑이 그냥 아니고. 뭐 잘한 것은 콕 찔러붙게 지난번에 속을 안다고 얘기를 한 것인데 말은 그러면 속으로는 봐. 그가 이게 좀 그러지. 그래서 저 직관은 지금 유명하다. 지속 그만 너희 복까지 분께 속 안 들어비려고 꼭그 선글라스 시커먼 놈 손에 원천적으로 죄가 나한테 있다는 것을 아니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것이 나이 먹어가고 좀 불쌍해 보이니까 내가 그 죄를 좀 갚아줘야 쓰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예. 항상 이제 이렇게 술 먹고 들어오면 내가 이 동창회 어디 가면 만땅고대에서 들어오고 예. 그렇게 술 먹을 때는 들어오지 마라 말이야. 들어오지 말고 그러면 술 먹고 들어오면 이제 귀찮게 한다고 말이야. 아, 지가 나이 먹고 늙은지도 모르면서 그렇지. 마누라가 젊다고 해갖고 뽀짝거리면서 속은 그래. 술심에 전형에 짓거리고 있다 이 말이야. 아주 술은 다 요 말로 깬다고 말이야. 이거 말로 깬 거이 더 건강하다 없다. 아 술은 말로 깨라고 그랬어. 애들 어르신들도 자면서 깨면 그게 안 좋다고 그랬어. 이 옆에 사람이 괴로워요 말해서. 30일 날 저희들 총회 안 있었습니까? 토요일에. 예. 그날 뭐 150만 인구 중에서 또 족지를 또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네. 어깨로 뻔히 불이 켜요. 아주 적막한 밤에. 예. 아, 그래갖고 뒤에서 혹시 실수할까 봐서 그 245 빌딩이요. 체인 빌딩 예. 주변에. 그 아래 다를까 틀림없어. 근데 사귀는 교제하는 분들이 참 역시 세상답게 살아가고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니까 흩어지지 않고 예. 이를테면은 긴장하면서 너와 나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갔다. 예. 그 천주교 큰 인물이요. 아유 우리나라 제근사에 뭔지 아요. 아이고 교황 뭐시기요. 추기경 대상이 제일 커. 누구냐면 강 박사 홍길이하고 음. 최계신이라고 캐더릭 교회 믿은 애가 있어. 예. 그래서 다 우리 학자님 잘 아는 분이라고 아, 소개는 없다.
아기가 뒤에 따라오면 누가 막 불러. 음. 전일 빌딩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불러서. 그 나는 부를 사람이 거기가 관계에 많이 있겠지만 아재가 부르려고는 생각도 안 하고 왜 그러지? 막 돌아 들어가려고 만나기도 힘든 것이고. 이 뒤에서 딱딱 두드리면서 그 30일 날 저녁이요? 예? 30일 날? 예. 우리 아니 그 저희들 저열 몇 사람 그 아, 예. 지풀이 안에 있어. 그렇지. 그래가지고 음, 갔어. 이제 예약이 선약이 있어. 예. 그분들하고 먼저 간다고 그래서 네. 그 따라와서 선약이 비싸나서 잘했어. 이사하고 빌딩이랑 지금 못 사는 거야. 왜 이사하고 빌딩이지? 그랬죠. 전일 빌딩이라고 말 알아볼게. 현재 흐름으로 봐서 그날 30일 날 여기 총회 때 느닷없이 우리 안두 형님이 부회장이 그냥 다 될 줄 알았는데 다른 분에 의해서 지금 딱 바꿔져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그 영배지라고 뭐 나는 이제 아주 젊은 분인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아마 보니까 그냥 뭐 현재 79세라고 돼. 와, 또. 그러면 나이가 빠지고 이제. 근데 이제 학년을 하는데 정치에서 할 만한 나이에요. 그러게. 아 네. 70대 때 아홉이라도.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 장점 살리고 유리한 문제를 개발해야 할 것인데 솔직히 말하면 자네도 영배가 어떤 사람 잘 모르지. 알아? 그가 누군지를 모르냐고요. 예. 내가 아마도 환담이 형님의 거짓말 버텨서라도 100배 정도는 잘 알 거예요. 영배를. 내가 안 들어 그 말씀을 드리려고. 네. 그가 이 붓글씨만 잘 쓴 줄 알았더니 네. 하나 굉장히 깊은 분이라고. 야, 아유 참말로 좋은 일 아닙니까? 영배가 경찰서 수사과장이가 그가 굴에 어디서 정면 퇴임을 했어. 네. 수사과장으로.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 큰 놈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나 순경 그 경찰 계급은 잘 모르는데 과장이면 그 두 개인가가 길 거예요. 째까는 거. 경감했어. 경감이. 하여튼 수사과장으로 군 단위에서 은퇴를 했단 말이야. 경전. 군의 시까지도 경찰서에서 아니고. 수사과장을 했대. 그가 하고 어디서 수사과장했어? 그리고 예? 저 그게 굴인가 어딘가 뭔 강진가 군단위 수사과장이라 내가 보기에는 요 신단위 수사과장보다는 더 아래다 그 말이야. 지들 직급으로. 경전. 그래서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은퇴한 지 저 몇 년 됐을까 이제 65세 그때 그 애들이 했는가 어쨌는가 이제 그것까지는 내가 경찰 모르는데 그 은퇴를 하고 서예를 배운 거야. 그냥 은퇴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이제 최근에 들은 바로는 우리 저 영당 다시 지설자네 네. 신청할 때 그 상명을 영빈 씨가 썼다 하더라고. 그 정도로 이제 필력에 관해서 다시 말하면 사계에서 일반적으로 평가가 있는 분이었다. 도시 잘 사람 안 해요 요새.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 집안에서 나서 쓸 정도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는 그 우선 서예하는 자세하는 공부하는 자세가 그분이 아주 필요 없는 얘기 잃지 않고 입이 무거워서 너무 얘기하고 논쟁하고 근데 서툴지도 않고 자기 얼마나 꾸준히 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근데 이제 근래에 들어서 보니까 그가 지금 정신사 있고 산가? 네. 그런데 그 절에를 열심히 다니면서 근래 아주 그냥 어디서? 몰라 그거 절 다니는 것이야. 내가 어디 다니는지는 지금 모르는데 시신이 독실해갖고 아주 그 성실한 불자가 되어 계신다고 한다. 그래서 웜이 그런다 하면 나는 이제 열심히 하다가 어영경하고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까워질 수 있었구나. 그래서 근데
많이 형님, 나오려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문중이 저 우리 현수 형 그 시기 저 부회장인가 뭐든 할 때부터 애국이? 아니요 그 중작 현수 형 네. 응? 그가 나보다 한 살 넘었거든. 근데 그가 추선문에 부회장인가 했었어. 현수가 했어 원래. 예, 그때 시절에 무슨 운동이 있었냐? 족보를 만들라는데 아, 부치기들 여기저기 이렇게 들어온 부치기들 그것도 아니. 이걸 없애자 이 말이야. 그거 요것들이 와서 이 박힌 돌이 와서 아니 굴러온 돌이 와서 박힌 돌을 빼간다고 말이야. 아, 그러니까 요것들을 족보에서 이렇게 없애자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애들이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닌데 그러지 않으면 안 돼. 한두 명이 아닌데 그거 말이 되냐? 그래갖고 재판을 했어. 형님도 그거 재판한 거 아시죠? 네. 재판을 해서 요 부치기들한테 졌어. 법에서 뭐냐면 이거는 뭐 100년제인지 뭔 년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때 들어온지는 모르지만 여튼 붙여서 들어왔는데 요것이 뭔 입양에서 들어온 것이냐 뭐 요 형제지간에서 저 해서 봉사손으로 간 것이냐 시기 법원은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여튼 그 언제 들어와서 붙어있으니까 너희 종원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이 종원을 쫓아낼 수가 없다. 따지면 그래갖고 싼다지. 재판에서 져버렸어. 많이 있어. 근데 내가 방금 영례 얘기하면서 왜 그 얘기를 하냐? 영대가 순창이 고향이거든. 아, 그가 우리 송정문중인데 요 정파문중이 아니고 아, 추선문중은 사대파가 있잖아요. 네. 종파, 송정, 저그 능주, 죽동 음. 요 네 개가 이루어진 것이 추선문회거든. 음. 근데 연대가 문태오고 야 문중에 나오면서 가만히 봤더니 순창이에요 순창. 근데 순창이 부치기란 말이야. 부치기. 근데 이거 있지도 않은 우리 저 포자 할아버지 포초제 포자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죽어나서 이제는 그래. 자손이 없어. 예. 근데 요것들이 거기다 딱 대놨단 그래 말이야. 이해가. 그렇게 확연히 나타나 보지. 예. 이 포자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누구서 자손도 멋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요 선체문점 요것들이 거기다 딱 붙여놨어. 족보에 보면은 거기 찾아 올라가면 거가 딱 있어. 예. 범주 딱 그렇게 이런 보장 받아 그러지. 이런 부치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아마 그 순창문중이 그날 때. 저 죽동문중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렇게 어느 때 요 송정리 우리 요 상하촌 여기 사는 사람들이 양반들이다 이런 소리나 뭐 어떤 거 무엇을 들었겠지? 그렇게 딱 우리 송정문중으로 딱 붙여놨단 말이야. 예. 문제 이제 붙인다고 한 것이 어떻게 혼자 붙일 것이 없게 그동안에 붙이는 과정이 넣는 과정이나 준비 과정이 있을 거 아닌가. 그렇지. 그래 뭘 잘못해갖고 다 뿌려면 진짜도 다치고 가짜 다칠 수 있는 것이 차이는 안 돼. 아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이제 똑바른 것이 족보에 돼 있으니까 거기다 딱 붙여놨으니까 그렇게 하고 하면 쌈나 그래요. 그렇게 거기다 딱 붙여놨는데 족보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거 있지도 없는 것을 붙이기도 그렇고 이제 족보 만드는 사람들은 예. 그래서 재판까지 했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그 민주주의의 가장 모순인 단점 숫자가 많아. 숫자 투표만 하면 손 들어서 많네. 아니 그 관리원이 택도 없이 저버리고 예. 동원을 해버렸어. 동원을. 이게 패거리한테 이게 묶었어. 어느 뭔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떼죽. 지들은 선거 전략을 미리서부터 짜갖고 예. 이 황구영이 부회장이 그 회장 된다는 것을 지들도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면 안 되겠거든. 거기 가서 거기서 선거에서 우리 데리고 가서 이겨불자 그래갖고 황구영 낙동강 오리야 3분의 1밖에 못 받았어. 그러니 이것들이 이게 민주주의 가장 장점인 투표로서 다 이겨버린지 이건 거부할 수도 없지. 근데 투표라는 것이 애초에 투표하는 저 것이 민주주의 서양들 국가에서. 그것들 민주주의가 아니
저것도 같이 속죄주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내가 하는 말이 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진짜 이른바 민주주의인가? 가인이요. 가인자이. 이건 순 가식이다 그 말이야. 지들들 써먹을 놈들만 써먹고 나는 독재가 아닌 공산주의가 아닌 아니죠. 민주주의다. 그래도 이제 그 말 함부로 해갖고 그렇게. 그런 것도 없이 누만 일으켜서는 안 되니까 예. 자네 정도 된 지도자는 말 좀 가능하면 덕스럽게 해야 해. 그게 조심해.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이 거기서 저렇게 쪄갖고 줄을 모르고 황구영한테 어? 황구영 내 옆에 앉았었거든. 투표 끝나기 전에 그냥 얼굴이 흰오래고 가불더라고.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는데 요것을 나중에 알았는 거야. 문제는 이제 그렇게 아이고 난 모르겠다. 문제는 중요한 문제는 그거 우리한테 주어진 일은 우리한테 주어진 일은 현실을 어떻게 해서 예. 방법을 해결해. 그러게. 방금 얘기했던 대로 갔잖아 하고 발로 찰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면 그러지 아니지. 이제 이미 대화부 방향으로 해야 할 거 아니야. 어제 저녁에 그 내용이 절실하게 나오고 싶어 보이냐 그러면 대진 제국에서 여부려고 지금 황후가 침입해갖고 거기서 누가 예. 영정을 뱉다. 영정이 예. 여분이 새끼냐 진짜 영치 않다 새끼냐 갖고 싸움이 붙는단 말이야. 그때 그런 거 갖고 어제 잘못하면 그 황후가 다시 말하면 여분이 지금니가 문제 잘못하면 문제 소나 되버려. 근데 그 소리를 대놓고 황후가 전 얘기했잖아. 진짜로 여분이가 지금 여분이 진짜로 영정이 영신의 새끼요 아니면 여분이 새끼요 비슷한 얘기를 했기가 황후가 지금 여분이 어머니가 저 영정 어머니가 귓사장을 때려버려. 또 뭐라 또 해봐. 그 귓사장을 3번 때려버려. 알았습니다. 그 붙박 붙더라고. 그런 기본적인 문제를 수습해가는 대국을 만들어야지. 그러고 사실이 뭐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로마 종자냐 아니면 이스라엘 종자냐 갖고 따지고 앉았다면 문제는 그렇게 본단 말이야. 그래 그 상황 보고는 그때 나 이번에 대진 제국 이번 다시 봤다고요. 그전에 내가 봤던 것은 바로 앞부분 난 못 봤던 것이야. 예. 어린 젊은 여자가 뭐시야? 그쪽 시작 때 와서 시비를 퀴사랑거리 때리더라고. 그렇게 이제 자존심 상하게 또 내리고 또 해봐. 10번이나 100번이나 때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당한 모습에 그 말 다시 말하자면 여분이 영정이 진정한 어머니는 뭐예요? 이 시국을 핏줄 누구 핏줄하고 누구하고 잤냐 안 잤냐 그게 힘드냐? 대세를 어떻게 잡으려고 하는 거냐? 대세를 보는 도 없이 갖고 어떻게 잡으려고 하냐? 그래갖고 그 젊은 여자가 그냥 그 문중 대표를 빰다고 때린다고.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것이 바로 대진 제국을 해결해 나가는 진시황을 완전히 제도화시켜 권위를 잡아나가는 현대의 중국식 역사에서요. 하지만 지금까지 옛날 말하면 양반 중심으로 혈통 중심으로 갖고는 봉건적 사고방식 갖고는 그 문제 해결 못하잖아요. 그걸 이번에 대진제국 영화를 보고 나서는 현재 중국이 쥐고 있는 진시황의 체제를 테러를 통합해 갖고 하는 다시 말하면 군연제를 정착시키고 인류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는 제대로 가는 해석하는 방향과 이것은 정통적으로 누구 혈통이 맞냐 안 맞냐 하고 잡아준 것과 근본적인 대세를 달리 보는 두 개의 방법이 이번에 나온 중공회에서 해석되어지는 대진적을 보면서 대세를 보는 눈을 갖고 이렇게 해결해가겠구나. 나 어제 그 영정이 지금 어머니가 시작 때 그 12년 막 어른다 그 사람 손을 이래서 그냥 귓사람을 때릴 때 또 뭐라 또 때리더라고. 그걸 보고 나서는 이것이 역사를 해석해 나가는 정정당당한 모습으로 보고 있는 중국의 사실구나 하면서 어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보면은 여애하고 붙어가지고 그 얘기. 생기나고 그래가지고 아주 시끄러워요. 노예하고 보이고 그것도 한 조그마한 스캔들이고 스캔들 갖고 스캔들이 전부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니다 말이야. 그 스캔들 문제를 갖고 떠들고 이기는 것보다는 그걸 다 뒤엎어버리는 정통적인 대세를 만들어가는 흐름을 현재 중국이 아까 말한 대진제국의 해석하고 있구나 한 것을 나는 봤다 그 말이에요. 그 존경하는 박사님 말씀드리려 한 것은 노예든지 뭐든지 가령 여분이 지금 이거 바람 피우든지 한 것과
대세를 만들어갖고 그 사이에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대세가 그렇지니까 그걸 지켜내는 대세를 만들어왔던 것들이 저 현재 이 대진제국 해석에 관한 주력 흐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들은 보통 1세기가 지나야 뒤에 그 역사학자 여정이라고 그래요. 역사학자들이 많이 그러니까 여정이라고 써줍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박사님 이론으로 하면 예. 예수는 로마 병장한테 의해서 예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격탈당 갖고 그거는 윤단 맞지. 갖고 잉태자예요. 그 말에 맞지? 근데 그거 갖고 잉태자 하니까 너 가짜가 해보면 안 된단 말이야. 예. 그 대세를 딱 잡아갖고 그 대세를 정착시켜갖고 이것을 하나님 뜻이고 그래서 그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그 권해에서 나온 이론이 성령으로 잉태자라는 해석을 예.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대목을 성령으로 잉태자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을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 예. 성령 어디가 있어? 로마 군대들한테 격탈당했는데 그 대목을 이 얘기 자꾸 해버리면 그러지. 역사를 보는 눈이 아니다 그 말이야. 성령이 어디가 있어? 난 그런 점에서 지들이 저러고. 우리가 현재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때 바람찬 흥남부두에서 그 화물선 타고 왔던 그 문재인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뱃속에 아기를 싣고 왔을 때 그때 아기를 뱃속에서 나왔냐 나와서 아니면 아기 꼬맹이로 왔냐 근데 보자면 얘가 알기로는 뱃속으로 싣고 와갖고 거기서 남들 장례했습니다. 그럴 때 간단히 말하면 그 태양의 실컷 피라미냐 아니 부산에서 난 사람이냐 같은 그 관계없이 적어도 그 국난의 어려움 속에서 문재인은 자기를 뭘로 받아들이냐면 예수님이 로마와 예. 그 이스라엘의 압박 속에서 태어난 자기가 로마 종자냐 이스라엘 종자냐 그것이 아니라 대세를 하나로 보는 따지면. 역사적인 권위 속에서 산성한 사람이라는 네. 걸 했던 사람으로 난 문재인 자기를 역사적인 예. 격동기 사물로 자기 뜻을 세웠던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예. 나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누구보다도 한국 사회에서 제일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내가 정정했지. 그런 것처럼 말씀드리고자 하면 우리가 봐야 할 짜치락한 따지면 안 얘기 돼.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세로 해석해 가는 역사를 정착시킨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진제국이라고 해갖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오는 뭐냐면 지금 어머니를 모여보려고 이제 지금 얘 할머니하고 짜갖고 모여보려고 하고 이제 그 가짜다는 얘기를 하려고 연극을 해. 그걸 위해서 연극을 먼저 하자고 그러니까 아니 이제 영장이 그럴 거 한다고 행사대로 했다 할게. 아니 그래도 할머니가 그런 사실이 그냥 봐 뜻대로 했다 할게. 기어코 그 할머니가 노인네가 그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한 거야. 그래 거기다가 이제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영정이 너는 여불 셨기라는 얘기를 살짝 그러지. 붙이기 위한 내용을 그렇게. 영가가 아니고 영하는 얘기. 이제 그 흐름이 그대로 진행돼 가다가 비슷한 얘기로 가짜 새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연극하면서 해. 그 뭐냐면 대놓고 지금 첫째로는 지금은 망신시키고 그 다음에 영정이한테다가 태자 지위를 주가시키고 그건 막으려고 장난이야. 장량은 큰아들이 아니고 예. 여부리 새끼다 그 얘기요. 그 말.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있다가 성이 그 말 나오기 전에 지금 우리가 가짜는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예. 영정이 칼pe가 찔려 죽어버려. 어제 그 극적인 대목이 나와. 그러니까 확 나이가 나지. 감히 네가 여기서 우리 황후를 몰아보려고 어머니를 몰아보려고 이런 짓을 해. 그 어머니를 몰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와가지고 몰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뒤에 쫓고 해버려. 그렇게 지금 할머니랑 이제 다 나서 큰일 났고 그러니까 영정이만 잡아들어간 것이 아니라 영정이 어머니까지 잡아들어 그 표정을 싹 잡아넣어버려. 그러고 장난을 치는 것이요. 그 대목에 한 극적 상황을 보면서 이 대목을 과감하게 뭘로 해석하냐. 역사의 대세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대진적 해석이고. 텔레비전에 나온 저보다 논픽션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아이들은 짜시락은 그냥- 스캔들 핑계대고 가짜라는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장난이다. 그래서 그 대목을 그 대목을 그 잡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대세로 잡아야지. 그 영재이가 그 대목을 칼로 빼서 감히 여기서 이런 장난치고 잡혔어. 그 찔러 죽이고 대세로 다시 그 찍으면 누구든지 다 죽여버렸다고. 그 대세를 잡는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 그게 뭐냐? 아 영정이는 진시황 시황제 될 만한 스케일을 갖고 있는 놈이다 하는 것을 딱 그 다음에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대목을 적어도 이런 나처럼 그
춘추전국 다음에 그 대진제국이라는 역사에 빠져 있는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 식의 거대한 스케일 가진 작품이 근래에서 중국에서 나온 것도 별로 없단 말이오. 난 지금 내가 만약에 좀 편안했지만 그 대진제국 관련된 그 진시황 체제가 분명히 그 안에 여부리가 오만 장난 다 쳤으니까 그 항우가 장난치고 적어도 DNA 이로 볼 때는 진시황 속에가 여부리 새끼 요소가 네. DNA가 있을 수 있어. 네. 그러나 문제는 DNA에 조그마한 요소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세로 보는 이건 정지시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로마 병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격탈된 서무 마리아의 새끼로 본 것이 아니라 저걸 그래. 대세로 해석하려고 하는 데가 그러지.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있겠다는 논리의 근거가 있는 거단 말이야. 예. 그런 대목을 보는 안목을 키워갔다 싶어서 기회 있으면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그 KBS에다 누가 연락해서라도 그 대목에 관한 해석에 왔던 역사의 문제 있게 그것들을 적어도 그 갖다가 쭉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근데 해서 선생님 예. 그 불멸의 이순신하고 너무 심합니다. 예? 불멸의 이순신은 유성룡이 너무 심해요. 예. 그래서는 안 돼. 그렇게 심하면 안 되지. 너무 너무 심해. 네. 무엇이? 아 불멸의 이순신 우리 개인 나 이제 그거는 관계 나 모르니까 분명히 있으니 그 모르고 다만 문제는 유인정이 같은 나오고 논리가 뭐 그럴 때 우리 한국사에 있으나 기타 문제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약점 잡아갖고 뒤집어 푸는 흐름에 일단 대세를 딱 정확히 했을 때는 약점 잡아갖고 장난치는 것은 막아버리는 그 흐름을 우리가 정통적인 흐름을 젊은이들한테 역사의식에다 심어줄 필요가 있겠냐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리 지가 못했을지라도 여기선 여부 새끼여 라고 해보면 다 끝나보지 않아요. 그런 대목들은 꺾어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어제 그 대목을 보면서 그전에 난 대진제국이란다거나 춘추제국 예를 들면 옛날 이론들을 뭐다 좀 안다고 알았다고 하지만 어제 그거 보고는 내가 그동안 못 봤던 대목을 지금 보아하고 있구나. 그래서 깜짝 못 봤다고. 그런 대목에서 내 말 뜻을 생각해서 한번 그 대목을 한번 자료를 특히 박사님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 그거 따지면 안 돼. 옛날에 요구리 저거 장사할 때부터 따지고 지금 창양 귀양 갈 때 따지고 이러면 뭐야 안 돼. 그렇게 우리야 이제 그 사실을 아는 거 그러지. 어느 책이나 뭔 소설이나 이 텔레비 같은 드라마가 해주니까 본 사람은 그 드라마 작가의 의향대로 이것은 요 친 쪽에 할 것이냐 불 쪽에 할 것이냐는 시청자한테 주는 것이고 그러지. 그리고 책을 읽으면 읽은 사람이 그것을 판단을 해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내 일례를 들면은 첩천무는 내가 뭐 당나라 후대 뭔 황제인가 무엇인가 여자인가 무엇인가도 모르는데 텔레비 어디 막장에 어느 때인가 잠깐 그 드라마 전체 중에서 아마 종영편인 것 같은데 직계를 57명을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직계를 57명을 죽여버렸으니 오직 내가 그것을 얼른 느꼈을 때는 성관계 때문에 이 젊은 놈들 이놈들 그냥 데려다 하는 맛에 완전히 거기에 녹았단 말이야. 그렇게 그것을 반대하는 이런 직기들이 그런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가서 환양잔치를 하냐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럼 반대만 하면 지가 황제라 반대만 하면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당대정부시게 그래서 그 얼른 드라마의 그게 정편 쪽에 아마 잠깐 본 것 같아. 야 이건 더군다나 이런 여자란 년이 직계를 그냥 57명을 이겨오다니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권력과 그 성이라는 것 이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이야. 그렇게 아까 형님이 말씀하셨으니 예수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면 노마의 장난인가 무엇인가 해서 태어난 것인데
이거 아, 과학적으로 증명이 할 수 아니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그 제목으로 뭐라 한다 그것은 이런 거 얘기하면 역사, 역사적인 대세라고 네, 생각해야지. 네. 과학적인 근거표가 역사적인 대세를 아. 작가 방향으로 틀으면 안 된단 말이야. 아니 그리고 아니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윤석열이 무속인 왕자 써놓고 텔레비 비춰지면서 여러 공개 민주당에서 얼마나 공개했어. 공개해봐야 또 왕대하고 또 왕. 아 그것도 이러니- 아무 일이 아니에요. 이러니 무속을 뭐 어찌고 믿거나 말거나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겠지만 이 대중 힘이라는 것이 그것이 진짜를 지지한 것인가 가짜를 지지한 것인가 민주주의 그것이- 아까 그 단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대목에서 대중의 지지 내지 그 민의 방향에 관한 문제를 힘차게 만들어 버리면 아까 그런 스캔들을 밟아버린단 말이야. 그 대목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까 대진 제국 이론이야. 그 대목을 말씀드리자고 싶고. 자 오늘 얘기만 하다가 시간 낭비할 수 없고 오늘 하루 다 비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생각해 좀 봤을 대로 쉬었다가 이야기 저 1시간 버렸으니까 이제 한 10분 됐나요? 쉬었다가 좀 쉬었다가 예 이야기 1시간 갔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얘기를 하다가 가야 할 방향의 역사적인 본질을 그 조그마한 것에 의해서 그러지만 사실인데 어쩌고셔 해갖고 다 들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 그런 대목에서 역사적인 흐름의 대세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딱 지켜내려고 하는 어떤 그 중론의 흐름에 관한 확신을 잡아가는 방향을 이번에 보기에 제가 대진제국 역사 해석 방향에서 중국에서 과감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봤다 그 말씀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자면 2차 대전에 사실상 미국을 지배해왔던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사실 말하자면 대세를 잡은 사람이지만 그 아까 저 여부리 얘기하고 비슷하게 하자면 어떤 짓거리 한 방향으로서는 엄청나게 많은 짓거리를 나쁜 짓거리를 해왔던 것이 바로 루스벨트 집안이에요.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삼촌이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경제에 대비해서 키워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테오도르 루스벨트고 테오도르 루스벨트가 바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앞에 대통령을 하면서 실제로 그 사람이 타프트 가스라 비약을 통해서 국무장관 가스라를 시켜서 다 타프트를 시켜서 일본은 가스라고 해갖고 조선을 먹어갖고 일본에 냉겨주라고 하는 그래서 태평양 지배 체제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준비를 해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타프트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테오도르 루스벨트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체제가 바로 말하면 그 전에 있었던 청일전쟁, 노일전쟁을 통해서 동아시아에다가 분쟁 요소를 딱 깔아놓고 그런 중에서 골라가면서 미국이 만들어갖고 다시 말해 큰 흐름으로는 내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결론적인 문제는 뭐냐 중국 대륙하고 만주를 딱 갈라갖고 만주는 중국 땅 아니다. 그러니까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분쟁을 일으키자 그 계획을 추진해놨던 사람이 언제부터냐 프랑클린 루스벨트 전에 테오도르 루스벨트 때부터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만주를 중심으로 해갖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거기다 일본 넣어갖고 중국을 완전히 로봇 만들어갖고 그놈을 중심으로 갖고 깨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 대목을 그 전제하에서 저보다 영국사를 만들어놨던 그 역사 연구했던 토인비 이론까지가 다 연결돼요. 그게 토인비가 순전히 역사학자만 학문만 한 줄 알지 토인비 이론이 결국은 영국 세계 지배에 관한 이론적 무기를 다 제공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대목들 연결해놓고 보니까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갖고 지금 계획에 이론에 맞게 얼마나 조작하고 있는가를 그 다음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흡사히 말하자면 여부리가 다시 말하면 영정이가 누구 새끼냐 갖고 딱 근거 나오면 백가천가 듣지. 그게 어떤 결정적인 거 갖고 선언을 하고 동원해보면 영정이나 그 새끼 가짜야 라고 얘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동원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얼마 갖고 있냐. 백가천가지 갖고 있어. 단지 극적으로 영화 만들어버리고 사실 만들어버리면 영정이 지금 이거 바람 피는 것만 크게 나타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세계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내용들 보자면 얼마나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어. 특히 영국이 세계 지배할 때 결정적인 영국 심부름한 놈이 무대에 잘 들어라. 심부름한 놈이 누구냐 하면 세계 가장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해적이야. 그럼 영국이 세계 지배하는데 영국 편 들어가면서 못된 해적으로 썼던 해적이 제일 많은 집단이 어디서 나와? 스칸디나비아 쪽에 나오지. 그 해적들이 결국은 필요에 따라서는 왕이 주면 그는 갖다가 얻어 퍼먹고, 그리고 그 중에 왕초는 살짝 아무도 모르게 여왕이 부르면 여왕하고 하루씩 다 갖고 가. 영국 역사에 다 있었던 거야. 생각 해적놈이 감히 소문만 내면 그렇게 다 뭐가 쳐버려. 그런데 그 중 왕놈은 모르게 그래도 여왕하고 한 번씩 자고 가. 그 덕에 여왕 후원을 받은 저 바이킹 그 해적놈들은 다 보이지 않게 영국 후원을 받으면서 상황에 따라서 영국으로 해서 영국한테 몸쪽 노릇을 다 하고 댕겨. 단지 여왕을 잡단지 건너 다 죽여버리고 짠 거야. 우리 같으면 여왕이라고 해적놈을 잡고 댕기지 못된 년들 없지만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된단 말이야 그게. 그런 것들이 다 숨어있는 저쪽에 나와있는 해적 왕들에 관한 숨은 얘기 속에 숨어있는 얘기들. 그놈이 어떤 대목만 갖고 있다가 영년들 권년들 다 해적하고 잡는다리요 그렇게 말하냐? 안 해. 왜냐면 영왕 권년 맨돌아냐 야 그놈은 우려먹고 다 장난치거든. 그 패들이 바이킹어뿐만 아니라 유태인들까지 짜갖고 가들이 결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방법에 써먹고 있어. 그 결정적인 내용에 해당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 그때 내가 얘기했지만 너 혹시 이기는 거 모르다. 화폐전쟁이라는 책 읽어봤나? 읽어봐야 이제 앞으로 이제 내가 또 저기 지원도에 있는 책들 돌아오면 그중에서 막 이 상권까지 다 있어. 그놈을 읽으라고. 거기 바로 유태인하고 영국놈하고 해국들하고 다 짜갖고 세계 지배해왔던 음모를 거기서 다 하고 있는 내용이 화폐 전쟁이라고 하는 내용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팀들은 지난번까지도 존 피처스 케네디 같은 사람도 지그덕으로 짜고 죽여. 그 뻔히 지금 그 죽은 줄 알아. 지금 형님 죽인 줄 알아도 동생놈 로버트 케네디가 그 문제 추진하다가 볼때 로버트 케네디가 죽여버리게. 그걸로 인해서 로버트 케네디 죽어. 유명 똑똑한 지금 형 피처스보다 더 똑똑한 범부양 같은 놈. 그렇게 에드워드 케네디가 그럼 마지막 두 형님 조사하려고 나오니까 그것도 죽어. 너도 까면 너 죽어이? 그렇게 알았다. 그러고 있다 다물고 은퇴해버려.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세계를 지배하는 범죄적 조직이 어디고 다 연결되어 있냐. 앵글로삭슨도 다 짰고 있어. 그 신분은 누가 하냐. 바이킹이 하고 다니는가 하면 또 하다 보면 누가 하고 다니냐. 그럼 유태인이 하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 고도 세계에서 가장 음모 대가인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교황청 비밀 조직 있잖아요. 그래서 다 연결돼 있어.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가짜 비밀 조직들이 또 신성한 하늘이 비기라고 있는 밑에가 죽을 벌거지면서 살고 있어. 단지 가들은 까불면 요것들 성가셨다 하면 핀셋으로 아무도 모르게 집어내. 나도 그 흐름을 아니까 내가 너무 지나치면 아무도 모르게 핀셋 집어가겠다 싶으니까 나는 그 대목에서는 더 이상 치면서 안 했잖아. 나 정도 된 사람 나 경고 받네. 너 자녀도 삐쳤지. 그 흐름을 난 누가 들었냐면 그 흐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한양대 병원장을 했고 한국의 군의관 체제의 총수력 역할을 했던 정한영 박사한테 들었어. 그 핀셋터만 짜고다 공중에다 10만 m 공중에 떨어지면 그 흔적도 없죠. 5만 m 태평양 가운데 떨어지면 흔적도 없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핀셋에 의해서 공중처분, 수중처분, 그 다음에 공간된 지하철 처분 등에 의해서 제거된지 모른다. 나보다 그 형님이 하신 얘기가 꼭 필요할 때는 수중처분, 공중처분, 지하처분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사라지는 제재되는 것이 세계의 힘이야. 자기를 교리가 실증한다고 하는데 너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겪어보니까 그것도 다 있더라. 그것이 정한영 박사가
아니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네가 생각하는 민주와 정의에 대해서 우리 미치다. 다들 여놈은 문제가 있다 싶을 때 핀셋 하기로 하면 너 정도 핀셋 한 것이 저항색이 너를 옹호하지 않는 한 너는 흔적도 가버린 거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정의를 위한 투쟁을 위해서 정의 필수가 때가 되려면 방금 얘기했던 그 지켜나갈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하고 깐다고는 터지면 우리도 망한 게 건들면 안 돼야 할 정도 역학적 균형관계 속에서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이 함부로 끄덕거리다 보면 누구한테 맞은지 모르게 몽둥이 맞아서 죽는단 말이에요. 누가 죽일지도 모르게 몽둥이 맞아서 죽고 누가 죽일지도 모르게 시내에서 대모하다가 그냥 무엇이든 고춧가물 싸우면 죽음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수없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세계에 없습니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랬어. 너는 지금 정의를 위해 한다 보지. 그거 알아야 한다. 흔적도 없이 가버려야. 적어도 정환영 박사가 한국에 있어서 군의관 체제가 총수가 돼갖고 그냥 뭐 의무감 가기로 했어. 그때 나한테 이제 물어 이제 그 형수고 의무감으로 가면 이제 그쪽에 가면 의무감 끝나고 나면 의무감 했기 때문에 이제 준장에서 소장 자리 하나 줘. 그걸 해서 그런 거 갖고 연금 따먹고 이제 의사하면 평생 잘 살아 편하게 살 수 있어. 근데 나한테 물어보니까 저지 형수고 형님 물어보면 저지 나 그러면 내가 의무감 가갖고 편안히 살거나 어쨌거나 그 가만히 보니까 형수는 속으로 그렇게 가슴을 쓰었다. 아니다도 이제 그럼 이제 소장 되고 연금 받고 오늘 자기 영 다 안정되잖아요. 근데 나한테 야 형님 물어볼게. 그러면 형님은 학문적으로 했던 것들은 다 두고요. 편안히 잘 먹고 살 살게 되면 이 기득권 체제 속에서 살 살게 되면 그러면 형님 정환영 박사는 의학 박사로 되고 편안히 살기는 하지만 학문으로서 형님이 하고 있는 하지만 신경외과를 통해서 두뇌 뇌학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 봉사하는 모습하죠. 그렇게 형수가 되라고 그래 당신 어쩌려고 그래 동생 말이 맞네. 그럼 어째 의무감 되면 육군 준장이나 소장이 돼가 가는데 그러면 교수 생활은 이제 학문 생활 끝나지 않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연세대학이라도 들어가서 그때 조교수요. 육군 대령이 조교수로 들어가서 좀 있으면 부교수 할 거 아니에요. 조교수라도 들어가서 교수 생활을 해서 내 학문의 뜻을 밝힌 걸 좋겠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렇죠. 그래갖고 바로 군의관 대령 그만두고 연세대학에 제일 처음에 들어가고 그 조교수야. 조교수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부교수가 돼야. 부교수로 들어가게 자존심은 상하지 이제. 부교수 그 체제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사는 거야. 부교수로 들어간다고 해놓고 딱 부교 따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정환영 박사가 내 수술 쪽에서는 두뇌 쪽에서는 신경까지 1인 잡게 이거 받아들여 장사하자는 생각을 누가 하냐 그러면 한양대학 김연중이가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럼 정환영 박사 되다가 한양대학 병원 책임자를 원장을 맡겨갖고 한양대학에다가 한양대학이 정환영 박사 아이디어 갖고 대가통 뇌신경 내 머리 까갖고 이런 앉아 고친 방법을 해보면 어쩌겠냐 방법자 그래 딱 세비해서 바로 정환영 박사를 한양대학 신경외과 교수로 받고 한양대학 병원장으로 모셔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가면 한번 머리 까면 얼마 나오냐면 그때 돈으로 2천만 원인지 3천만 원 나와. 내 머리 이제 빡빡 까갖고 그 머리 암 그 종양 수술해.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한 말씀이 이것이요. 내가 머리 한 번 까면 5천만 원씩 나온다. 내가 5천만 원 나오는 놈 갖고 그놈 갖고 내가 병원 데리고 하면 내 제자들 키우고 하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게 하는 현 요거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 병원 만들기 위해서 양지 앞에 있는 땅들을 다 아까 뭔 청암인가에다 편지하네. 그런 거 갖고 해화동 정환영 신경외과 병원 만들 계획을 쓴 것이라고. 근데 한양대학 맨날이니까
한양대에서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이제 한 번 머리 감으면 5천만 원 이제 1억이 된자. 그놈으로 해서 한양대 머리 깐 놈 갖고 다 뒷바라지 해주니까 병원은 나중에 정년퇴임하고 맨들쇼 그렇게 해갖고 글로 인해서 한양대에서 와서 정원양 박사가 사람 두뇌 내 머리 까갖고 두뇌 신경 갖고 제1인자에 한 거예요. 그놈으로 해서 엄청나게 한양대학으로 돈이 모았는데 얼마 정도 모았냐 1년이면 한 몇억 2천 몇십억 몇백이 한 150억 갖고 그때 또 200억씩가 모았더라고. 그놈 갖고 대충 200억인가 500억인가가 그놈 갖고 되게 한 200인가 300 잡다고. 그놈 갖고 절반은 한양대학 병원 개발하는 데 쓰고 절반은 그놈 이제 나머지 절반 중에 절반은 한양대학이 고시반 만들어 갖고 한양대학에서 서울대학 다음으로 제일 많은 합격자를 내는 고시반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갖고 한양대학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한양대학 체육부 축구부 만들고 그 한양대학 그런 40억인가 50억인가 400억인가 돈 나오는 거 갖고 그놈 중에 절반 갖고 한양대학 병원을 뇌신경 분야에서 한국의 제1인자 제1병원을 만들었다. 그 영향 속에서 그 힘을 받아갖고 그럼 떨어 나오는 게 얼마 주기는지 그런 거 갖고 나와서 해화동 자기 집 고쳐갖고 만든 것이 해화동 정원영 박사 해화동 신경과예요. 근데 그때는 거기 이제 팀이 그때만 형 계실 때는 이제 모아 들었는데 어느 정도 그 다음에 기운 꺼져보면 안 와보자는 인재가 그렇게 해화동 정원영 신경외과가 처음에 히트를 쳤는데 그 다음에 안 커. 왜냐하면 그 이제 돈 벌으면 이제 식구들 나눠 먹은 것이니까 그러지. 그래서 결국은 큰 연구소가 되려면 그놈이 들어오고 나가고 다른 것과 연관돼서 움직여지는 큰 연구소가 돼야지 병원 갖고 돈 버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벌써 그 숲한 놓는 옹졸은 돈 빼먹는 조직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정환영 박사의 한양대학 하지만 해화동 정환영 신경외과 병원이 처음에는 굉장히 크다가 나중에는 사람이 안 맞으니까 돈 빼먹으니까 줄어들지. 그래서 오늘날 세계적인 대학자로 성공해갖고 세계적인 신경외과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었던 정환영 박사 병원이 정환영 박사 뇌신경 머리 수술해갖고 돈 빼먹는 기관이 돼버리니까 죽어버린 거야. 지금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 엎어가 뒤집다 할 때 돈 빼먹는데 취미를 붙여버리는 그 다음에 한도 빼먹고 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력이 안 오지 않아요. 그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한국 정치도 마찬가지보다. 뭐 있으면 그냥 한 건 붙어가고 한 건 해먹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고 죽여버려고 그 붙어 때문에 새로운 대세 다른 요소와 결합해갖고 큰 광장을 만들었는데 그거 못 만들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자면 적숙 제일 중요한 여건 속에서 제일 실패한 집단 중에 하나가 우리 하덕병과입니다. 화정동만 살 것입니까? 아니면 호원공만 살 것입니까? 다 모아갖고 연결해서 대세를 만들어야지. 그 중에서 하나 주도권 잡을 생각만 하고 자빠졌으니까 천하옹졸인 집단들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저도 말하자면 그 약포 운동만 하더라도 주도권 누가 잡냐고 사먹을 잡았단 말이에요. 주도권 좀 잡아갖고 감수 하나 쓰면 뭐해 이게. 사람을 하나도 키우도 못하고 잡아요. 여기 지금 우리 이번에 다 아는 일이지만은 화담사 이쪽으로 저쪽으로 싸매다가 박트기 싸매갖고 한쪽은 상처만 직살나게 있고 여기 회장 한번 되면 못해.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영대가 새로운 의식을 갖고 화담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학풍 만들기 위해서 뭔 정보를 갖고 동지를 구하건가? 오늘 오후에 만나서 새로운 풍토를 갖고 동지를 규합해보라 하는 뜻을 얘기를 해봐야지만 거기에 감사보다 붙어있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지금 회장이 사실상 강당 쓰고 있는 요 사무실도 피해주러 할까요?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겼어. 그런 풍토를 생각해보면 그럼 피해주기가 쉽지. 이거 끝나면 그만.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모아질 수 있는 여건 다시 말하자면
여기 광주 유림에 있어서 제일 큰 어른이라고 하는 신기아 형님 신대규 씨 계담께서 그 다음에 여기 전교나라 상체에서 못 오셨던 아니면 일사 윤장희 선생 같은 분이 모아서 이 기회에 공부부터 좀 만들소 해서 하담사를 이제 하담 옛날 서원을 중창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럼 전부 유림 도와 지원해 주세요. 한 그동안 관계없이 오로지 이 기회에 누가 조건 잡냐만 생각하고 잡혔어. 그때 어떻게 해서 하담사가 큰 데는 놔두고 호남 유림이 혹은 한국 민족주의가 정신 살아나갔냔 말이에요. 무슨 지 한 모금 하고 지 빼볼 생각이라고 잡혔는데 그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끝나면 조용히 부처님처럼 열반에 들어가서 조용히 끝나면 정멸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지 헛생각하지 마라. 돌아가냐. 그럼 그동안에 고생하고 집안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우리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뜻은 의도한 것도 없을 것이냐. 내가 글 쓰려고 하지만 네가 글 써봤자 요새 너는 죽지 않으면 글 쓰지만 읽은 놈이 몇이나 있겠냐. 읽고 예정을 갖고 따르려고 한 놈이 몇이나 있겠냐. 시작되기 없는 짓 걸리지 말고 그저 편하게 기도나 하다 죽어라. 그 생각을 해나가면서 아니 그래도 한동안까지 다 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조상에 대한 내 도리다 생각 그렇게 했는데 해봤자 되겠냐 그게?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기대를 갖고 영배라고는 새 합격 당선자에 대해서 그분이 다른 사람인 것은 몰라도 특히 그에 북글씨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 법 배우려고 하면서 열심히 그 수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상당히 참선 기도하는데 정진한다는 얘기를 듣다고.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인가는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정신사 입구로 집구에서 이사했단다고 했더니 그걸 몰랐더니 이제 잠깐 확인 아직 안 해봤어. 내 큰 조카 사위 있지 않아? 하지만 형님 내 큰 사위 김신곤이라고 판사했네. 그때 내가 제일 사랑해서 키웠던 놈이에요. 그 신곤이한테 그래서 내가 형님 내 큰딸 동화를 내가 중미에서 고립했다고. 근데 둘이가 친해갖고 같이 참선 공부하고 다닌다고 한다고 말만 내가 들었어. 그래서 이제 안 만나봤지만 일부러 그거 갖고 신곤이한테 안 물어봤어. 그랬지만은 신곤이가 그걸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 그래서 오늘 오후에 만나면 말하고 그래서 내가 맹자하고 경목요기하고 성악교하고 주면서 요 책 공부를 좀 해봤는데 관심 가져봤어? 그러면서 한번 제일 처음에 눈동자 한번 쳐다보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 반대는 안 할 거야. 내가 알기로도 왜 그러냐면 지가 반대할 힘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네가 뭐라고 하면 야무지고 따지고 들어가면은 저도 경찰을 뭐돼서 수사도 해놔서 왈칵 지지는 않겠지만 아니 이제 그 자기 그 차원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78세 79세가 되니까 자기 인간 정리하는 차원의 정리하고 있다고 드러나서 그렇다면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서로 대화할 만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기대를 갖고 보면서 그 기대를 갖고 내가 본다는 얘기를 누가 사랑하는 아버님한테 내가 소금들을 한 거지. 속 없는 소리, 속 없는 동생한테 하게 돼야 있죠. 근데 동생도 속이 없으니까. 그래서 끼리끼리라고 그러죠. 아니 문제는 내가 그런데 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어. 아니 그렇게 그게 아들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어떤 게 대세여 갖고 대세를 거스릴 수가 없냐? 나는 이걸 묻고 싶다 이거예요. 나는 그래서 잠깐 금제된 두 말씀에 대한 답이요. 응. 그것은 관상을 통해서 심상을 예측해 가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기대를 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보기에 영배가 그 눈동자 얼굴에 무력이란다거나 권력욕에 찢은 사람이 아니요. 창을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좀 맑은 기질이 있구나
그 아직 전부를 안 해봤지만 대화를 해보니까 대화를 해보가 아니라 처음 인사하고 축하한다고 할 뿐이었어. 그런데도 그 제가 뭘 알겠습니까? 이제 그 겸허한 마음으로 저는 제가 뭐 하겠습니까만 여러분들 뜻을 받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심부름을 여러분 갖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에 그 당선에 도취해갖고 폼 잡는 타입이 아니구나. 그래서 처음에 그래 그 기대 잡고 있다 하는 얘기를 아우님한테만 냈어. 나 나름대로 이것도 다 그 계통의 선을 잡아서 특히 요 중작 쪽 현수형 부회장이 회장되게 되었다가 아무리 앞서봐야 중작 쪽에 대다가 현수형 상 밀어내버리니까 말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여기하고 다 짜갖고 들어온 것이라 이놈 것이 그때다 그날도 알아서 오게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어져 버린 것이지. 감사가 저기 양지 이제 정환석이 되고 또 한 분이 누구요? 누구요? 감사 환석이가 환성이는 감사가 저 북부 그 북감 회장이요. 원래 그 북회장이고 또 문중질은 또 열심히 제안해 왔는데 환성인가? 그래? 그런데 에이 바른지 다른 사람이야. 아 환성이 네. 여기 재문가 무엇인가 한 번 했어 화람사. 근데 이번에도 감사하게 아 이번에 감사되었어? 중국이 조직으로 보자면 회장하고 서열이 같은 거예요. 감사한 것은. 그런데 거기에서 잔재주를 정혜우이가 누구의 사주를 받아갖고 못된 짓을 할 거냐. 나는 안 하리라고 봐. 안 하리라고 보고 한다고 해도 기가 빠져버렸어. 그 주변에서 내가 이제 무동한테 그 전에 조금 얘기할 기회도 있겠는데 형무이하고 내가 놀피줄 사람은 놀 필요가 있겠냐 한테는 주소를 이제 보자고. 내가 에이. 알기로는 행운이가 나하고 갑장이거든. 아, 건이 조카인가 건이 아니 그거가 조카가 된다는 알아 진짜 봐요. 예, 그 조카가 된뒤 내 행운이하고 친해진 것은 어쩌다 한 번씩 이 화담사에 왔을 때 본 적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화담사의 감사인가 임원인가 되면서 그때 영로가 회장할 때 그때 친해진 거야. 나 그래. 예, 그때 잘 친해졌어. 봤어. 그때 친해졌는데 내가 아는 해몽이는 느끼는 해몽이는 상당히 말수도 없으면서 쉽게 말하 이쪽 불이 쪽에는 잘 안 가는 것 같아. 내가 보기는. 그래서 친해졌는데 영수가 사람이야. 내가 영수가 사람이야. 친해졌는데 굉장히 말수가 없어. 네. 내가 봤을 때 이 회의거나 뭐다 하면 이 방법 뻥끗 안 해. 내가 봤어. 그래서 친해진 건데 야야 갑자기다 하면서 그래갖고 저 오치 그먼 사무실 있을 때도 내가 같이 동기 조카랑 같이 가서 만나고 오고 다 임원진 만나고 다 해놔서 행운이하고 친해졌어. 그래서 행운이가 이번에 감사대였던가 부회장 감사. 음. 아니 부회장. 부회장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부회장인 줄 아는데 감사하게 좀 아니 그 환석이를 앞에 감사하는 게 양지 정환석이 저기서 영향력이 좀 있어 지금. 근데 해군비를 누가 벌어버렸냐? 호봉 거기 지소지 기세락이라고 있어. 그거는 뇌물을 안 주면 무엇이 안 돼.
아 기세라기가 아! 이제 이게 월급은 그렇지. 거기 이제 기원다리도 있고 뭔 천인가 나이가 우리 학자님은 조금 적은데 산재이 모풀이라고 나를 봐. 거기서 버려 거기로만 가서 맛을 봐보면 기세라기 만재라는 사람 맛을 봐보면 사람이 돌개를 해불더라고. 이게 거기서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최응렬이가 거의 뭐 사람이 부자지기 누구? 최응렬이 전거저 그 제다 이사장 흥렬이가 참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깨끗한 그거 버려버렸다고 말이야. 그 정의용이도 버려버리고 정의용이 내부를 많이 받죠. 악역을 다 거기서 했어. 예. 그래갖고 이제 그 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이 원성이는 재단 이사장 깜이야. 상당히 향교에 몸을 빨리 담아갖고 그렇게 부유감 서해까지 올라갔어. 이 원성이 말 안 들게 잘라버리고 이제 이 동제를 안 시켰어. 맨마다니 이게 소문이 만재 기사라기를 잘 아는 사람은 첫째로 아이 향사 하는 사람이 개고기 먹어도 안 되는 것이죠. 개고기를 좋아해. 그 개고기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그것이 식사 대접을 참 개고기가 안 좋다고 그래서 아래 만났을 때 그날 점심 약속이 개인 시장에 고신탕집 가서 서희 고신탕 그래서 아니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그 음식이니까 오늘 이 귀한 날 어린이날 다음 날이니까 이제 6일날이고 5월달에 지금 첫 주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여기 이 얘기에다가 우리 스스로 반성하는 얘기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잘못하면 너무 흉보는 얘기로 이관해보면 안 되니까 조금만치라도 끝은 맺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니요 기사라니 그런 사람을 정면으로 내가 그냥 혼낼 생각 아니 나는 뭐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누가 안 나선게 버리장머리를 고쳐줘야 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뭐 유머는 건 아닌다 하셔야지. 시장 말씀드려요. 빨리 우리 이거 가셔볼까? 일중에 있다고요. 읽은 대로 하자면 경몽요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실은 앞에 있는 7장까지 있었던 그 편에 관한 내용 중에서 7장 제례까지는 상례 제례까지가 이제 각설입니다. 제례 끝나고 나면 8장이 바로 그거 134페이지입니다. 그 과장에서 이제는 혼인장례까지 치를 거 다 치렀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집을 어떻게 거느릴 것이냐 하는 것이 이 134페이지에 나오는 그 과장이고, 우리 집을 잘 거느렸다 한다면 남하고 어떻게 어울릴 것이냐 하는 문제가 183페이지부터 나오는 163페이지부터 나오는 접인장이라고 해서 남들과 이웃과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일종의 말하자면 공민생활, 사역과 교육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접인장을 앞에부터 읽어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뒤에 가서 보니까 어려운 대목이 있어서 다 공부 못했다는 얘기를 했는지 하다 보니까 딴소리가 나와갖고
거가장에 관한 것조차도 정리를 못하고 끝나게 되어버릴 염려가 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거가장의 내용은 164페이지에서 내려오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 집을 잘 다스릴 것이냐 한 것이 거가장의 중요한 내용이다 든 것입니다. 그럼 앞에까지에서 관훈상제까지 해서 제례까지는 일종의 가정생활에 관한 강론 중에 중요한 항목이라고 본다면 개괄적으로 하나하나 뒤에서 그냥 합쳐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바로 말하자면 134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거가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거가장 내용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큰 소리로 말합니다. 134페이지에 나오는 거가장이야말로 실은 말하자면 경몽요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집안 식구를 다스릴 때에서는 자기 할 일은 다 조그만 일부터 설명해야 하지만 거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말로 말하자면 이것은 가정경영학에 관한 총론에 해당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내가 가정경영학을 안 들어가보지는 않았지만 가정경영학과의 과목을 대충 훑어보니까 그때 다 말하자면 거가장 내용의 분설에 해당한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을 400년 전에 어떻게 해서 율곡 선생이 우리 그 가정 지켜나가야 할 법도에 관한 핵심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항목을 정리해 놓으셨던 것이라 생각을 했고 현대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나눠서 본다면 실은 말하자면 율곡 선생은 서양에 있어서 모든 학문을 총정리해서 체계화시켰던 막스 베버에 해당한 정도의 학자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동양에 있어서의 학문의 총체적인 정리에 관한 대가 학문의 즉 동양에 있어서 막스 베버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정도로 율곡 선생은 실은 우리 조선이 당시에 좀 학풍이 좀 더 체계화됐다면 율곡 학풍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위한 인류학에 있어서의 방안을 제시했던 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율곡의 모든 정보와 자료를 방향을 기준 삼아갖고 새로운 학풍에 우리 것을 갖고 세계적인 학풍을 만들어 한다면 제 생각에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율곡에서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연합이 됩니다만은 율곡 선생이 쓰셨던 이 경몽요결이 어린애들 같은 학문이라고 한다면 성학기교는 치자 다시 말하면 임금도로 설 사람이 천하를 다스리는 학문을 정리한 것이 성학기교 아니겠습니까? 실은 우리 빨리 경몽요결 덮어놓고 이제 끝내고 성학기교로 들어가서 놈이야 뭐이라 하건 말건 하는 동안까지는 성학기교 공부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생각기는 성학기교를 실은 오늘 김영배 당선자를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학기교 제일 좋은 번역 잘 된 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된 것하고 두 번은 갖다가 주고 성학기교만 주고 이거 좀 봐!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맹자 중용부터 설명을 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일사선생이란다거나 개당 신대경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화람사 정도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유산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집안에서 모두 감투싸움을 하고 말래? 여기서 새로운 풍토 만들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실은 개당하고 일사선생이 저한테 얘기한 것은 화담사를 중심으로 해서 화담 서원을 중헌 운동을 해서 그것이 두 분이 저한테 하명하셨던 내용입니다. 이런 뜻으로 해보자면 화담 서원을 중헌다는 얘기는 이제 옛날 서원 낸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학풍과 새로운 정신문화의 중심으로 사람들 공부하는 터전을 한번 키워보라 하는 뜻으로 생각이 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현재 아까 말하자면 개당이나 일사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역사의 방향이 아니겠냐. 특히 이 상황 속에서 뜻을 이어서 앞으로 실천해 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후계자는 여기 젊은 사람으로서는 무덕 너밖에 없지 않냐. 아니 이거 무덕한테 이것은 나의 당수의 얘기가 아니라 주변에 나를 통해서 전해줘 갖고
화담사가 가야 할 방향 이런 것이 다 어떤 뜻을 내가 저는 것임을 알아둬야 해. 화담사가 가야 할 방향은 뭐요? 여기서 양반 해갖고 무슨 문절공 후선 넣어갖고 제사 잘 찍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절공이 흩었던 것은 저거 말하면 묵은공이 흩었던 것은 문경공이 흩었던 것은 당신 나름대로 가장 절실한 시대에 관한 소망을 설명해 줬던 거 아니야? 그럼 오늘날 거기다 보태야 우리 식구 보태야지. 그 새로운 시대의 학풍을 만든다 한다면 적어도 지난번에 자네가 얘기했던 대로 백성들 백에 살리는 농향을 중심으로 정신적인 교육생 중심인 학향을 중심으로 그다음 민족이 통일되어지는 민족 족향을 중심으로 키워나가는 터전을 만들어갈 거 아니냐. 이런 뜻들이 이 속에가 들어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들고 얘기했던 대로 농향, 학향, 족향을 중심으로는 더 나아가서 작게는 민족화합, 큰데 나아가서 세계평화, 인류 공영을 위한 홍익인간 정신 실천 방향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들이 어떻게 보자면 우리 문열은 여가 바로 하는 당군할아버지 정신 센터야.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람들 모아 있으면 좀 그냥 마이크를 그냥 10개 달아놓고라고 아기자고 쓰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조금은 된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설악대기 빗대기로 해갖고 그 다음에 너희에다가 그냥 아이고 누구 말 맞다나 이 앞에 중요하게 얘기했던 대로 듣기 싫은 것까지 몰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뜻에서 다시 겸허한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서 화담사를 중심으로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후와 후진들이 모아서 인재들이 모아서 사람 키우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족숙 같은 어른들은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어른들이 좀 더 참여해 주시게 한 봉투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 문중에서 뜻 있는 사람들, 지인들 다 모으게 할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우리 동엽이하고 같은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간덩어리 같은 불덩어리 같은 태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걸 그냥 보이나면 한 번씩 풀어가지 말고 참고 끈질기게 조금씩 키워나가는 동지를 한번 만들자. 그렇게 갖고 속으로 저 마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동엽이를 그냥 쥐어 짜갖고 우려 먹어갖고 그냥 나하고 동엽이하고 피를 섞어갖고 한 간덩을 만들어갖고 무엇이나 한번 해보고 해보다가 한동안 하다 못 하더라도 우리는 가더라도 그 뜻을 새끼들 키워놓고 가면 되겠지 않냐. 그 뜻을 갖고 상가시키려는 것이고 그 뜻은 적숙 증인 좀 대주시오 해갖고 내가 어디 볶은 것이야. 그래 실은 말하자면 세상에 복이 터진 것이지. 이 나라 이 땅에 이렇게 좋은 터전 나고 복이 터진 것이 여기서 공부할 사람들 안 오고 지금 하고 잡혔어요. 이 일을 그대로 말하면 어쩔 것이냐. 그래서 실은 엊그저께 혼자 여기 책 보다가요 이 터전을 갖고 사람 키워봤으면 몸부림치다가 북한으로 끌려가서 아무 생각을 하고 보니까 간이 터지려고 한 고통을 혼자 느꼈습니다. 여기 아마 우리 중에서 화담사 제일 열심히 많이 댕긴 양반이 우리 아버지였을 겁니다. 그 뜻을 생각하면서 현실에 눈앞에 보이는 주제에 너무 안착하지 말고 근본 자세, 항상 돌아가는 자세를 만드는 근본 자세로 돌아가는 대세를 만드는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니겠냐 하다 보니까 근본 자세에 관한 방향은 제일 기초적인 핵심을 설명한 분이 여기 말하면 율곡 이 선생이다 말씀이고 더 공부한 사람한테 근본 자세의 핵심을 더 철저하게 심어주려고 하셨던 분이 공부한 사람한테 우리 가장 가까운 정신 심어주려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나? 능주에 계신 정암 조광조 선생이야말로 우리 민족 구성원으로서 자존심, 정신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이고 조광조 선생하고 바로 단군 하나족을 연결시키는 맥이 바로 누구요? 조선조에다가 단군 정신을 갖고 다시 조선조 세우자 한 양반이 누구요? 삼봉 정준 선생님. 조선 경국전하고 정암 사상하고 단군의 건국정신하고만 연결시켜 놓으면 요 정신 바로 한민족, 조선민족 통합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로 가는 기본 방향이에요. 이런 일들을 위해 해야 할 참 엄청난 지금 보배들이 지금 다 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배를 좀
키우자고 한 짓거리 할 사람들 중에서 사람 모아야 할 것이니 일단 큰 법에 닦고 키우는데 동지로 얼마나 근종을 갖고 올 것인가 갖고 지금 연배라고 하는 이 새로운 책임자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그 마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 오후에 연배 회장께 대해서 저도 이러이러한 기대를 갖고 사명을 갖고 예감을 어른들한테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내가 뭐 숙하기가 뭐 아니고 연구회장 사명감하고 정성스럽게 다 하시죠. 저보다 어떤 수준까지는 내가 말 안 되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뜻을 합쳐놓고 보면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여기 연구회 신회장 취임할 때는 개당 선생하고 일사 선생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정암 선생을 모시는데 용기를 저한테 불러주셨던 조영기 남부대학 이사장님은 한번 불러서 모셔서 대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연배 회장한테다가 박성무하고 안병호 교구를 연결시킨 작업을 해서 대세와 연결시키는데 회장이 해야 할 심부름표하는 사명감을 연결시킬 것 같다. 그 생각을 속으로 생각하면서 말 잘못하면은 또 생각보다는 누가 될까 싶으니까 겸허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무척 고뇌를 해가면서 한번 구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런 것은 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 집안에 오는 혹은 우리 공동체에 오는 좀 그 밝은 맑은 기운의 암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나갈 수 있냐에 의해서 접근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사담사에 모아주려고 하는데 회장이 어떻게 받아들일래요? 라고 하는 그러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내가 나한테 이미 책임 다 끝났는데 내가 새로운 회장한테다가 대해서 내가 전 회장님께 핑계대고 한결 높은 게 해갖고 부담 주는 얘기를 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새 회장한테 연결해서 이 방향에 이런 것들이 기대가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 훈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그럼 나보다는 이 같은 동항 계열인데다가 또 이 일에 그동안에 젊은이들의 느낌이란다거나 방향을 또 더구나 새로운 어떤 사명감을 갖고 구상을 하고 있는 그 무덕 같은 사람들이 혼자 하지 말고 대세를 만들어서 조그맣게 일을 하지 말고 조금씩 만들어서 새 회장님 이쪽은 얼마만치 마음을 열어주실래요? 라는 직통토를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어떤 점에서는 보자면 무덕한테 중요한 일이죠. 문중 책임받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화담사를 통해서 오는 새로운 신진 정신개발 운동의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이 조상님들이 자손들 써먹으려고 할 때 적재적소에다가 자손을 덕규라고 하는 인재를 부려먹으려고 어설프게 지금 싸먹고 있는데 거기서 감춰 싸우는데 그 맨발로 참여라 안 시켜먹은 것이요. 그 뜻, 그 엄청난 어른들 뜻이요. 그 뜻을 알아야 돼. 그것이 바로 뭐냐면 2차 대전 때 핀셋 갖고 너희 놈 새끼 2차 대전 때 이기고 나면 세계를 또 네 돈 갖고 미국 자본주의를 지배하려고 그래갖고 핀셋으로 프랭클 루스벨트 집어가버린 여화께서 루스벨트 집어가버리고 또 그 루스벨트 대신에 지금 그 루스벨트는 더 한 놈이 누군지 아시겠죠? 메가더라는 놈 심하게 먼저 타갖고 전쟁불에 함께 메가더 너도 핀셋 집어가잖아요. 이런 같은 뜻을 생각해 보자면 그 사람들 어떤 짓거리를 할 사람들한테 악역시키고 너는 이따가 더 큰 역할을 해라 그러고 딱 쳐다보고 계시면서 방향만 제시해주고 계시는 우리 조상님들 어른들 하늘 높은 뜻이 무엇인가? 아무도 없잖아. 너밖에 없잖아. 그 사명감을 봐야 할 사람이. 이것이 엄청난 하늘이 지금 제 사랑하는 손자 데려다 놓고 지키고 있는 것이 뭐라 해. 그것은 영광만이 아니야. 엄청난 교훈이고 짐이야.
사명감이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나한테는 진즉 그런 기회는 안 주시고 내 사랑하는 조카 덕주만 되다가 저는 덕주한테 이마에 이게 내일지 모르는데 무거운 짐을 지을 줄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늘라도 차례차례 근종은 조금씩 차례차례 올려주시오. 늦어졌지 무겁게 해갖고 헐쩍을 하지 않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요. 이 말은 덕주한테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우리 과제에 관한 문제로 제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실은 말하자면 그 당분간은 강원을 유지해야겠다는 얘기를 내가 연배 당선자한테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제일 그래도 여기서 사명감 내지 공감력을 호소할 수 있는 능력과 차지를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독립이하고 찬이에요. 해보다 않고 처음부터 거기 흔들 준비부터 하면 안 돼. 조그마한 일부터 해. 그래서 이 다음에 강의 시간에는 독립이 이제 독립 아재가 나온가 안 나오는가 바로 다음 수 독립이 안 나오셨어라 보고를 제일 먼저 네가 나한테 해. 그렇게 해서 그거 아니라 어쨌든 모아서 해야 공부는 컨트롤 저 5월달부터 한번 본때를 한번 시작시켜보세요. 예,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격숙 이 천재적인 대갈통과 사명감이 가만히 하나도 안 늙었어요. 근데 써먹을 때가 뭐냐면 전부 지금 내가 좋은 얘기 자랑하는 것에만 대갈통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일 갖고 내가 직접 아버님 영어 숙제 개화보다는 기회 있는 대로 다 발표하게 해야 해. 이러면 이제 특히 맹자 들어가면서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옛날 여기 오셨던 우리 지난번 돌아가셨던 우리 형님 한 분 계셨죠? 창환이? 이 창환 형님. 그 양반은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오셔서 기어코 자기가 발표를 하시려 한단 말이오. 창환 형님이. 그럼 기회를 드리면 그럼 갖고 형님 왜 오셨어? 그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형님 좀 여기 하시죠. 예, 적극 들어보시죠. 그 다음에 형님이 먼저 하시죠. 내가 공부를 할 수 없는데 해놓고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맹자 없어서 그렇게 해야겠어. 이 다음에 어디까지는 오늘 진도는 이렇게 나가는데 이 다음에 예습이 아니라 해왔던 것에 관한 복습 발표부터 한번 해보죠.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서 온 사람마다 참여를 시켜서 아주 중요한 일을 참여를 시켜갖고 참여한 것들을 기록에 남기면 그 글을 하나씩 써놓으면 사람이 뭘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남들 앞에서 발표시키면 늑삼내갖고 해. 늑삼내갖고 해서 그것들이 기정사실로 확정되어지면 별거 아니에요. 차곡차곡 학자가 쌓여져 가거든요. 그 양반 아버지가 번역했던 그런 것들 하나씩 만들어서 무덤 예. 6월달부터서는 5페이지짜리, 5페이지짜리, 10페이지짜리 뉴스레터라도 한번 만들어 가세요. 예. 그럼 거기다가 우리 격수거는 글도 많이 쓰실 거 아니야. 핵심이 되는 꼭 하고 싶은 말씀을 쓰라고. 그럼 꾸지람한 글도 우리 독립아버한테서 꼭 며칠하고 방향에 관한 주장도 쓰고 그 무더기 자네도 공부했던 것 중에 중요한 이런 정신이 우리 화담사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제일 특출한 것입니다. 하고 해놓고 하다 보면 거기 아무래도 글 냈다네 하면 나도 내! 그 사람들 다 나와. 그럼 그것이 처음에는 5페이지짜리 10페이지짜리 뉴스를 해야 돼. 근데 그게 얼마 지나고 나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내용이 되어버려요. 내가 법대 4학년 때 처음으로 법과대학에 법학회를 만들었어요. 전남 법대 법학회. 법대 교실, 법대 고유한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말하자면 물리대에서 교실 하나 얻어갖고 했던 거죠. 근데 거기서 했던 것들이 중심이 돼갖고 퍼지니까 실은 깜짝 놀랄 정도로 그것이 전남법대의
제1집 전남법학 1집이 전남법대 법학의 역사적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 되는 거라고. 그런 것들 생각해서 우리가 이런 1집을 마음 잡고 6월달에서 편집해서 7월에 간행을 마음 먹고 한번 시작해야 해. 거기에 대해서 자네도 어떤 짓을 해야겠다, 글쎄 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해놓으시고, 족수께서도 뭔 내용을 하나 쓰셔야겠다. 학회에 하면 또 인재에 관한 것도 우리 조상님한테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 반드시 쓰셔야겠다. 그리고 무덕도 정신교육 방향에 관한 거 기타 무엇에 대해서 그런 거 써야 해. 그러면 난 여기다 뭘 쓰냐면 무덕 농양 학양 조향이라고 하는 정리해주는 것도 그건 엄청나게 중요해. 그러면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바로 한국하고 중심이 결국은 한반도의 서남단이 결국은 우리 전라도에가 있었다. 그 뭐라고? 광나장창, 완남해, 광주, 나주 청평, 그다음에 창성, 그다음에 거기가 바로 우리 민족 정신이 단군 할아버지로부터서 한반도에 내려와 갖고 여기서 호남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놓은 것이 중요해. 이 방향, 방금 얘기했던 4가지 방향만 갖고 써버려도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글이 줄줄이 나올 거 아니야? 난 적어도 광나장창과 관련해서 자네가 농양, 학양, 적향이라고 하는 3가지 방향을 내가 쓰고 싶지만, 내가 머리에 하고 싶지만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무덕 자네가 정립했어. 네. 그 3가지를 쓴다는 건 바로 뭘 가져왔냐? 그것이 바로 우리 호남학 내지 민족학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농양, 학양, 적양과 더불어서 아까 얘기 광나장창에다가 거기서 완남에다가 더 나가서 새로운 방향을 얘기하자면 엄청난 틀력이 되네. 그럼 나는 그동안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면 거기다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실은 말하자면 단군 할아버지로부터서 홍익인간 이화세계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조선조가 적어도 당당한 단군 조선 맥을 이어오는 민족 공동체 역사적인 중심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왔던 누구? 선봉 정돈 선생. 그 안에 정돈 선생한테 얘기하면 무덕 정돈 선생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중요시해야 할 때 네 2가지 묻다. 뭐냐? 옹이지와 용평지치요? 보소. 내 조카 옹이지와 용평지치를 얘기하는 사람이네. 옹이지와는 뭐냐면 인류 공동체를 성인의 경지에서 화합해가는 방향으로 민주당은 옹이지와입니다. 옹이지와 지대로 이해한 사람도 없고, 이번에 말하자면 조선경국전 번역하는 속에서 옹이지와 의미를 강조해 설명을 못 해놨다고. 옹이지와 의미를 설명을 못 해놨어. 화합해서 그래서 얼른 넘어갔다고. 왜냐? 옹이지와가 갖고 있는 의미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융평지치하고 그냥 융평지치는 그냥 노래해갖고 양반도 흘러니까 잘 나왔고, 융평지치하고 옹이지와는 차원이 다르잖아. 옹이지와는 뭐예요? 대성에는 우주 원리야. 그러면 모르고 옹이지와는 모르고 융평지치만 갖고 떨어져 잡았어. 근데 이런 것들을 갖고 얘기를 해야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뜻을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자연히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대정신 화합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역사적 공동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놓은 것이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듭니다. 그 옹이지와 융평지치를 가지고 나중에 옹이지와 융평지치를 박성무보다 풀어서 옹이지와 융평지치에 관한 그런 큰 체계로 논문을 쓰라고 나 얘기를 생각해요. 생각해보자면 덕수 7은 옹이지와 융평지 그걸 가지고 설명할 정도가 됐다면 우리는 그 내용 아주 엄청난 터전입니다. 네. 그 뜻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기로 하고
자, 그러면 그뿐 아니라 이런 주제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는 계획서를 우리 화담 강원 잡지 이름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해. 옛날 그 전남대 고시반 내지 그것이 발전해서 현재 지금 로스쿨 체제를 만들었는데 우리 간 방향을 제시해 줬던 무진 6호 중에서 제일 정신적인 위대한 지도자인 누구라고? 원래 말하면 우리 지금 박춘래 선생님이 뭐라고? 박태상 선생님. 박태상 선생님이 우리한테 제일 처음에 주셨던 과제가 뭐였냐 그러면 교학성장이에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을 합치면 서로 간에 교화하기 서로 어울려져서 모든 공동체의 정치적 기초를 만든 것이 교학성장이에요. 두 번째에서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서로 간에 마음속에서 진리를 받들고 있는 것 때문에 교나 학은 서로 간에 상대방을 하늘같이 우러러봐야 한다. 그래서 교학상경이야. 교학상경자 뭐예요? 공경은 경자예요. 그리고 배우고 공부한 사람들이 마음가짐이 뭐냐? 우리는 공동체다. 서로 말하자면 한 몸이다. 한 마음 한 뜻이다. 그것을 갖고 설명하자 뭐예요? 교학상친이다. 친은 뭐예요? 부모 자식 간에 부모만 친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 관계를 친이라고 그래. 교학상친은 우리는 가족이다. 부모와 자식이다. 스승과 제자는 부모와 자식이다. 그래서 군사부 이체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 세 가지로 말하자면 교학상진, 교학상경, 교학상장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적어도 전남법대에서 고시 공부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나 품성 만들어라. 그래갖고 우리한테 주셨던 박태상 선생의 교훈은 상경, 상친, 상장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터전을 뭐라고 설명한 것이냐. 여기가 바로 말하자면 연임금, 순임금 이 나셨던 터전과 같은 다시 말하자면 봉황새가 깃들었던 언덕, 난새가 깃들었던 언덕이다. 그래갖고 난파, 난새 난자, 언덕 파자, 난새 언덕 파자 그래서 난파 법학이라고 해서 난파 학회를 만들게 된 것이다. 그 하나하나 아까지만 교학상장이나 상경이나 상치나 그다음에 서로 간에 이 난파 학원 이런 같은 것들만 하더라도 이건 엄청난 지금 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가 탄생할 수 있는 터전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참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이만한 터전 이념적으로 같이 그 축복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지켜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할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앞으로 일이다. 그것을 알아보자. 그래서 그 뜻만 하더라도 다음 작업은 그동안에 해왔던 것, 우리 화담사의 정신, 이것을 다 이론화시킨 작업을 꾸준히 해왔어요. 그 아까 말한 농양, 학양, 족양만 시작해서라도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 민족주의, 민족운동 아니면 세계통합운동 이론적 배경이 다 있어요. 이런 일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말하자면 단촐하게 우리 너희가 모아서 아까 박선생 어디다 가져갔지만 당신만 모아도 우리가 뜻을 갖고 이제 키울 수가 있을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베드로 하나도 자 골고다 언덕에 지금 마지막에 지금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니까 오늘 지금 기도하러 가자고도 예 해놓고서 참아서 못 가서 안 가. 그러니까 그 제자를 사랑했던 예수께서 세상에 베드로조차도 가자고 그렇게 예 다음에 갈게고 꼬박꼬 안 가. 얼마나 답답했던가 무슨 말씀 있어요. 야 베드로야 잠은 내일 자도 된다. 잠은 내일 자도 된다. 지금 오늘 안 가면 어쩔 것이냐. 예 갈게요. 근데 잠깐 잠깐요. 그 내일 십자가에 돌아가실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제일 그 간절히 기대했던 베드로가 안 따라가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참은 내 자도 돼야 오늘은 같이 가자. 골고다 근데 같이 가자. 얘 해놓고 안 꾸벅꾸벅 들고 앉았단 말이야. 여튼 그 내용들을 생각해보자면 나도 그 정도는 성서 나눴는데 이해했네. 그 속에 뭐예요? 자기 마음의 진정을 보내고 싶었던 것들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공동체를 바로 강청학 스님이 뭐라 하셨냐 그러면 마음의 고향이라고 했다. 이라면 야 마음의 고향들을 지켜갖고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쫙 나눠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딱 맞게 12시에서 2분 넘어버렸네. 오늘 얘기는 잔소리로 끝났지만 잔소리 속이가 우주가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것으로 끝낼까요? 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유익한 시간은 유익한 사람이 더 모아야 해. 많이 모아야죠. 근데 많이 모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나 바울은 둘이면 셋이면 됩니다. 많이 다 모았을 겁니다. 그래 오늘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고 네. 꽃은 일단 거기다 놔두고 잘문 닫히소. 예. 그래서 오늘은 차렷.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